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날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일 것입니다. 1919년 3.1 운동도 있고 여러 중요한 날이 있지만 우리 민족사에서 3천만 동포 모든 국민이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했던 날은 누가 뭐래도 1945년 8.15 해방 광복절일 것입니다. 광복절은 일제에 빼앗겼던 나라를 36년 만에 되찾은 날입니다. 금년은 광복 76주년 되는 해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한일 강제 병탄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일본과 싸우다가 전쟁에서 패해서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마치 강도에게 강탈당하듯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왜요?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종 황제를 비롯한 황실 귀족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외국인들과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조선은 망해가는 나라였고 열강의 텀바구니 속에서 온 국민이 기댈 언덕이 없는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1894년 영국 왕립지리학회 소속 이사벨라 비쏨 여사는 아시아를 여행하던 중 우리나라를 4번 방문하고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쏨 여사의 눈에 비친 구한말 조선의 모습은 3가지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게으른 나라는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왜 더러웠습니까? 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 이 나라 수도 서울에 상수도가 있었습니까? 하수도가 있었습니까? 냄새나고 더러웠습니다. 왜 게을렀습니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빈둥빈둥 놀면서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그랬습니다. 왜 부패했습니까? 무당 점쟁이가 덕실거렸고 매관 매직이 성행했습니다. 심지어 고종 황제조차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습니다. 임금이라는 자가 법무 대신 오늘로 치면은 법무부 장관이 2년 동안 무려 2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안 망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제관계는 힘에 의해 좌우되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됩니다. 국제관계는 오로지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당시 조선의 지도층은 국제정세의 흐름도 읽지 못하고 그저 당파 싸움, 자리 다툼만 하다가 결국 1910년 8월 29일 가만히 앉아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우리말, 우리 글을 빼앗기고 정신대, 강제징용 그렇게 36년 동안 유린당했습니다. 그러다 1945년 8월 15일 기적적으로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두 방의 원자 폭탄을 맞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15 광복을 맞긴 맞았는데 이게 어떻게 얻은 광복입니까?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이겨 얻은 광복입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능력, 우리 힘으로 얻은 광복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자유중국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국제사회의 도움에 의한 해방이요 광복입니다. 그런데 연합국은 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었습니까? 우리는 일본이 망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류쿠 왕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오키나와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예, 류쿠 왕국은 오키나와와 그 주위 140여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100여 년 동안 3국으로 분할되어 섬들을 이렇게 있던 섬이 1429년 중산국이 통일하여 류쿠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조선이 1392년 이성계와 정도전에 의해 세워졌듯이 류쿠 왕국은 조선보다 37년 뒤인 1429년에 건국되었습니다. 류쿠 왕국은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주변국과의 중개 무역으로 번성하였습니다. 류쿠 왕국은 면적, 인구 면에서 작은 나라였지만 조선 왕조와 여러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두 왕조의 건국 시기가 비슷합니다. 조선 왕조는 1392년 건국했고 류쿠 왕국은 37년 뒤인 1429년에 건국되었습니다. 두 왕국 모두 독립국가였지만 호혜 실리의 차원에서 당시 아시아의 최강대국이었던 중국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두 왕조 모두 일본에 의해 망했습니다. 망한 시기도 비슷합니다. 류쿠 왕국은 1879년 일본에 무력 병합되어 일본의 오키나와 현이 되었고 조선은 1910년 일본에 강제 병탄되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518년, 류쿠 왕국은 450년 지속되어 두 왕조의 연수 또한 비슷합니다. 류쿠 왕국과 조선 왕조 사이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대한민국으로 독립을 회복한 반면 류쿠 왕국은 독립하지 못한 채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류쿠 왕국과 조선 둘 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왜 류쿠 왕국은 사라졌고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었습니까? 일본 본토에서는 류쿠 왕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류쿠 왕국은 일본보다 대만이 더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류쿠 왕국처럼 일본에 합병되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독립했고 류쿠 왕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하지 못하고 영영 일본의 부속 도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경희대학교 강효백 교수는 루즈벨트와 장개석, 카이로 회담의 회의록과 장개석 총통의 일기장을 토대로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3년 11월 22일에서 27일까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자유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회담을 갖고 종전 후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한 카이로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일본이 강탈 또는 무력으로 점령한 영토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문에 있습니다. 카이로 선언문이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 선언문 속에 최초로 명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개석 총통에게 일본이 무력으로 병합한 류큐 열도를 만약 중국이 원한다면 옛날 류큐 왕국이 조공을 바쳤듯이 중국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장개석 총통은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류큐 열도를 신탁 통치하자고 그렇게 역제안을 합니다. 만약 당시 장개석 총통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오늘날 오키나와와 그 인근 140여 섬들은 중국령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도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때
장개석 총통이 류크 열도를 중국에 주겠다는 루즈벨트의 제안을 왜 거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장개석 총통은 류크 열도를 가지라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장개석 총통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강효백 교수는 류크 왕국에는 독립을 원하는 독립투사들이 없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독립을 원하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장개석 총통은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왕의 생일과 상해사변 승리 기념식장에 25살 한국 청년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척한 사건을 매우 감명 깊게 기억했습니다. 이 폭탄 투척으로 말미암아 일본군 대장 시라카와와 일본인 거류민 단장 가와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중장과 제9사단장 우에자 중장, 주중공사 시케미스 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일본 군사회의에 의하여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해 1932년 12월 19일 25살의 젊은 나이에 조국 독립을 위해 일하다 총살로 순국당했습니다. 25살 청년 윤봉길 의사가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수뇌부를 괴멸시킨 것을 보고 장개석 총통은 4억 중국인과 자기 휘하 100만 중국군이 수행할 수 없는 일을 한국 청년 한 명이 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장개석 총통은 당시까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상해 임시정부의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 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1943년 7월 26일 상해 임시정부 주석이던 김구 선생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의 완전 독립과 국제 공동관리에 의한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상해 임시정부의 요구 조건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카이로 회담이 열린 첫날 1943년 11월 22일 장개석 총통은 카이로에서 자기의 일기장에 종전 후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제안할 것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 회담에서 실제로 영국의 처칠 수상이 한국을 신탁 통치하자는 제안을 일축하고 한국의 독립을 카이로 선언문에 명문화시켰던 것입니다. 장개석 총통과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웠던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도 장개석 총통이 한국 독립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것은 그 결정적인 계기가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